안녕하세요. 머리 감는 습관이 탈모와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동안 머리는 매일 감아왔고 딱히 이상한 점도 느끼지 못했는데 왜 갑자기 머리카락이 얇아지고 숱이 줄어드는 걸까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유전일까요? 물론 나이와 유전적인 영향이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최근 연구들은 생활 습관, 특히 머리를 감는 방식이 탈모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머리를 감는다고 표현하지만 정확히는 두피를 세정한다는 개념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머리카락 자체는 죽은 세포입니다. 반면 두피는 살아있는 피부로 여기서 모발이 자라고 영양을 공급받습니다. 두피가 손상되거나 자극을 받으면 머리카락은 자연스럽게 힘을 잃고 빠지기 시작합니다. 탈모의 원인이 생각보다 우리 일상 가까이에 있다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머리를 감을 때 뜨거운 물을 사용합니다. 이게 잘못된 습관의 첫 번째입니다. 뜨거운 물은 두피의 유분을 강제로 제거하고 모공을 확장시켜 두피에 스트레스를 줍니다. 일시적으로 개운한 느낌을 줄 수 있지만 반복되면 두피가 건조해지고 민감해지며 결국 모낭이 약해집니다. 두피는 얼굴보다도 민감한 피부이기 때문에 미지근한 물로 감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두 번째는 샴푸를 손에 덜지 않고 바로 머리에 짜서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샴푸는 계면활성제가 포함된 세정제로 원액 그대로 두피에 닿으면 자극이 매우 강합니다. 이는 두피를 민감하게 만들고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손바닥에 먼저 덜어 물을 섞어 거품을 충분히 낸 후 사용해야 합니다. 거품이 많을수록 세정 효과도 좋고 두피 자극도 줄어듭니다. 세 번째는 손톱으로 긁듯이 머리를 감는 습관입니다. 손끝에 힘을 주어 시원하게 긁으면 개운하긴 하지만 두피에 미세한 상처를 남기고 세균 감염이나 염증, 심한 경우 모낭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손톱보다는 지문 부분을 활용해 원을 그리듯 부드럽게 마사지하는 방식이 가장 좋습니다. 자극 없이 혈액순환을 도울 수 있는 안전한 방법입니다. 네 번째는 린스나 트리트먼트를 두피에까지 바르는 습관입니다. 린스는 두피가 아닌 모발을 위한 제품입니다. 두피에 닿을 경우 피지 분비를 방해하거나 잔여물이 모공을 막아 탈모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머리카락 중간부터 끝부분까지만 사용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흔히 놓치는 부분이 헹굼입니다. 샴푸보다 헹굼 시간이 더 오래 걸려야 합니다. 제품이 두피나 모발에 남아있으면 트러블이나 모낭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린스를 사용한 경우 헹굼이 부족하면 머리를 아무리 잘 감아도 오히려 머리카락이 더 빨리 빠질 수 있습니다. 귀 뒤, 목덜미, 정수리까지 충분히 헹궈야 안전합니다. 그렇다면 머리카락을 건강하게 지키기 위한 실천 가능한 방법은 없을까요? 다행히도 우리가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두 가지 비법이 있습니다. 바로 블랙커피 스프레이와 천연 오일 케어입니다. 이 두 방법은 특별한 비용이나 기구 없이도 탈모 예방과 두피 건강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어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블랙커피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마시는 커피에서 카페인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카페인은 두피의 혈관을 확장시켜 혈류를 증가시키고 이로 인해 모근에 더 많은 산소와 영양이 전달됩니다. 또한 모낭의 활동성을 증가시키고 탈모를 유발하는 DHT라는 물질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진하게 내린 블랙커피를 식혀서 스프레이통에 담은 다음
머리를 감기 10분에서 15분 전쯤 두피 전체에 가볍게 뿌려줍니다. 이후 지문으로 부드럽게 마사지하고 평소처럼 샴푸를 진행하면 됩니다. 단, 커피가 너무 뜨겁거나 설탕이나 우유가 들어가면 절대 안 됩니다. 무조건 무첨가 블랙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사용 후 깨끗이 헹구는 것도 중요합니다. 두 번째 비법은 천연 오일을 활용한 보호막 형성입니다. 샴푸는 아무리 순한 제품이라 해도 기본적으로 세정력이 있어 두피와 모발의 수분과 유분을 제거합니다. 이 과정에서 모발이 건조해지고 쉽게 끊어지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머리 감기 전 오일을 살짝 발라주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미강유나 코코넛 오일은 두피 자극이 적고 모발에 윤기를 더해주며 수분 손실을 줄이는 데 탁월합니다. 오일은 소량만 사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손바닥의 동전 크기만큼 덜어 양손으로 따뜻하게 비벼준 다음 모발의 중간부터 끝부분까지 가볍게 발라줍니다. 이렇게 한 뒤 10분에서 15분 정도 두었다가 샴푸를 진행하면 됩니다. 오일이 과하면 오히려 세정이 어려워질 수 있으니 필요한 최소한의 양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탈모는 단순히 머리카락이 빠지는 현상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질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건강 문제입니다. 실제로 탈모로 인해 자신감이 낮아지거나 사회 활동이 위축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조기에 예방하고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 분량에서 머리를 감는 올바른 순서와 습관을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머리를 감는 행위를 너무나도 익숙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루에도 수만 개의 모공이 열리고 다치는 두피는 작은 습관 하나에도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세정과 순서가 중요합니다. 머리 감기라는 단순한 행위 속에도 과학이 숨어 있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먼저 물의 온도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물의 온도는 손을 넣었을 때 따뜻하다 느껴지는 정도, 즉 미지근한 온도입니다. 이 온도는 두피의 유분을 적절히 제거하면서도 자극을 최소화해 줍니다. 찬물은 오염물 제거에 부족하고 뜨거운 물은 두피를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물로 먼저 헹구는 과정입니다. 머리에 샴푸를 바르기 전에 최소한 1분 이상은 물로만 충분히 적셔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먼지나 외부의 유분, 땀 등 표면에 묻어있는 이물질을 제거하고 샴푸가 고르게 퍼질 수 있도록 준비해 줍니다. 단순한 물 헹굼이지만 샴푸의 세정 효과를 2배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세 번째는 샴푸를 손에 덜어 거품을 내는 것입니다. 손바닥에 덜어낸 샴푸를 물과 함께 충분히 비벼 거품을 내는 습관은 두피를 보호하고 샴푸의 자극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거품이 많을수록 세정은 부드럽고 고르게 이루어집니다. 제품의 종류에 따라 거품이 적을 수도 있으나 시간을 들여 충분히 비벼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네 번째는 지문을 사용한 마사지입니다. 머리를 감을 때 손톱으로 긁거나 너무 세게 문지르는 습관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손톱 대신 손가락 끝 지문을 이용해 부드럽고 천천히 원을 그리며 마사지하듯 움직여야 합니다. 이 방법은 두피에 상처를 남기지 않고 혈액순환을 촉진해 모낭에 영양 공급을 원활하게 만들어 줍니다. 자극은 최소화하고 순환은 극대화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탈모를 막는 데 매우 유익합니다. 다섯 번째는 머리카락 자체를 세정할 때의 방법입니다. 두피를 중심으로 충분히 마사지하고 나면 남은 거품으로 머리카락 전체를 감싸듯 쓸어내리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머리카락은 세정력이 강하게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힘을 주어 문지르기보다는 거품으로 부드럽게 씻어내는 것이 더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여섯 번째는 헹굼입니다. 샴푸나 린스가 남아있으면 트러블이나 모근 손상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헹굼은 반드시 꼼꼼히 오래 해야 합니다. 샴푸를 했던 시간의 2배 이상을 들여 헹군다는 마음으로 특히 귀 뒤와 정수리, 목덜미 같은 사각지대까지 꼼꼼하게 씻어내야 합니다. 물이 맑게 떨어질 때까지 충분히 헹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곱 번째는 린스를 바르는 위치입니다. 많은 분들이 린스를 전체 머리에 바르지만 이는 좋지 않은 습관입니다. 린스는 모발에 윤기를 더하고 수분을 유지시키기 위한 제품이지 두피에 영양을 공급하는 제품이 아닙니다. 오히려 두피에 닿으면 모공을 막아 탈모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린스는 머리카락의 중간부터 끝까지 손가락으로 빗질하듯 펴 바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여덟 번째는 마지막 헹굼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미지근한 물을 사용했다면 마지막에는 약간 시원한 물로 마무리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시원한 물은 확장된 두피의 모공을 부드럽게 수축시켜 이물질의 재침투를 막고 두피를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과정은 탈모뿐 아니라 두피 트러블을 줄이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이 모든 과정을 지키는 것이 어려워 보일 수 있지만 한번 습관이 되면 오히려 훨씬 편해지고 건강한 머리카락을 오래 지킬 수 있게 됩니다. 머리 감기는 단순한 위생 행위가 아닙니다. 이는 매일매일 두피를 관리하고 모낭을 보호하는 가장 직접적인 건강관리의 방식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모발이 얇아지고 힘을 잃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이 과정을 늦추고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탈모는 단순히 외적인 문제를 넘어서 정서적인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머리카락이 점점 빠지기 시작하면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달라 보이고 자연스럽게 자신감도 위축됩니다. 더 나아가 대인관계나 사회생활에서도 소극적으로 변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초기에 아주 기본적인 습관부터 바로잡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탈모가 과연 유전 때문일까요? 일반적으로 탈모는 유전이 30%, 생활 습관이 70%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대부분의 탈모는 우리가 평소에 어떻게 생활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두피 관리, 특히 머리 감는 방식이 핵심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미지근한 물, 거품 샴푸, 지문 마사지, 린스는 머리카락에만 꼼꼼한 헹굼 이 5가지 원칙만 철저히 지켜도 탈모 진행을 효과적으로 늦출 수 있습니다. 여기에 블랙커피 스프레이나 천연 오일 같은 간단한 보조 케어만 추가해도 훨씬 건강한 모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라도 바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미 머리카락이 많이 빠진 후에 후회하며 관리하려고 하면 되돌리기엔 시간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탈모는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하며 손상되기 전 예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이어서 탈모를 유발하는 또 다른 일상 속 습관들과 그 대처법을 살펴보겠습니다. 탈모를 일으키는 원인은 매우 다양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는 사소한 행동들이 탈모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머리를 감는 방식 외에도 생활 속의 작은 습관들이 두피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머리를 감은 후 수건으로 머리를 문지르듯 닦는 습관은 모발을 심하게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젖은 머리카락은 마른 상태보다 훨씬 약하고 끊어지기 쉬운 상태입니다. 이때 수건으로 머리카락을 문지르면 큐티클이 벌어지고 머리카락이 갈라지거나 부러지는 일이 많아집니다. 따라서 머리를 감은 후에는 마른 수건으로 가볍게 눌러 물기를 제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비거나 비틀지 말고 살짝 눌러 닦아낸다는 느낌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드라이기의 사용 습관도 점검해야 합니다. 뜨거운 바람을 오랫동안 같은 부위에 직접 쐬면 두피가 건조해지고 모낭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드라이기를 사용할 때는 거리를 충분히 유지하고 바람 온도도 너무 뜨겁지 않게 조절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찬바람으로 마무리해 두피 온도를 안정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젖은 머리를 자연 건조한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습한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곰팡이나 세균이 번식할 수 있어 두피에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마른 수건과 드라이기를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머리를 너무 자주 감는 것도 문제입니다. 사람에 따라 하루 2번씩 감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오히려 두피의 유수분 균형을 무너뜨려 탈모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루 1번 혹은 활동량이 적은 날에는 이틀에 1번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세정보다 두피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생활 환경도 탈모에 영향을 줍니다. 실내 공기가 건조하거나 먼지가 많고 통풍이 안 되는 환경은 두피 건강에 해롭습니다. 또한 스트레스는 탈모를 악화시키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자율신경계가 불균형해지고 혈관이 수축되어 두피에 충분한 혈액이 공급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모근이 약해지고 머리카락이 빠지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서는 가벼운 운동이나 명상, 충분한 수면이 필요합니다. 특히 수면의 질은 매우 중요합니다. 밤에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면 호르몬 분비가 불균형해지고 이는 곧 모발 성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매일 비슷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규칙적인 생활이 탈모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식습관 역시 간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머리카락은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면 모발 생성에 차질이 생깁니다. 육류, 생선, 콩류, 달걀 등 양질의 단백질을 꾸준히 섭취해야 하며 여기에 비타민 B, 아연, 철분 같은 영양소도 함께 공급되어야 합니다. 특히 아연과 철분은 모근의 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며 부족할 경우 쉽게 머리카락이 빠질 수 있습니다. 자극적인 음식이나 인스턴트 식품, 지나치게 기름진 식사 역시 두피의 피지 분비를 증가시키고 염증을 유발할 수 있으니 가능한 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도 충분히 마셔야 합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두피가 건조해지고 비듬이 생기거나 가려움증이 생기기 쉽습니다. 하루 종일 천천히 수분을 섭취하면서 두피와 모발에 필요한 수분을 공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생활 전반의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모두 탈모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두피와 머리카락은 하루아침에 손상되지 않습니다. 반복되는 자극과 잘못된 관리가 쌓여 결국 탈모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지금부터라도 올바른 습관을 실천하면 충분히 회복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탈모 관리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오늘 하루만 잘한다고 해서 내일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일주일, 한 달, 석 달이 지나면 분명히 두피의 상태와 머리카락의 힘이 달라진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중장년이나 노년기에 들어서면 체내 재생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더더욱 조기에 꾸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제 우리가 탈모를 막기 위해 해야 할 일은 복잡하거나 어렵지 않습니다. 머리를 올바르게 감고 두피를 부드럽게 마사지하고 커피나 오일을 활용한 자연요법을 시도하며 생활 습관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 이 간단한 실천만으로도 머리카락의 운명은 충분히 바뀔 수 있습니다. 이어서 구체적으로 커피 스프레이와 오일 마사지의 장점과 주의사항을 더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블랙 커피 스프레이는 탈모 관리에 있어 매우 간편하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커피의 주성분인 카페인은 두피의 혈관을 확장시켜 혈류량을 증가시키고 모낭에 더 많은 산소와 영양분이 도달하도록 도와줍니다. 실제로 카페인은 탈모를 유발하는 물질인 디하이드로테스토스테론의 작용을 억제하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으며, 이는 머리카락이 빠지는 것을 늦추고 이미 약해진 모낭을 활성화시키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커피 스프레이도 정확한 사용법을 지키지 않으면 오히려 효과가 반감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설탕이나 크림, 기타 첨가물이 전혀 없는 블랙커피를 사용해야 하며, 카페인이 충분히 추출된 진한 농도의 커피여야 합니다. 너무 묽거나 연한 커피는 기대하는 효과를 보기 어렵고, 반대로 너무 진한 커피를 씻어내지 않고 방치하면 두피에 잔여물이 쌓일 수 있습니다. 사용법은 간단합니다. 진하게 내린 블랙커피를 식혀 스프레이통에 담고 머리를 감기 10분에서 15분 전쯤 두피 전체에 골고루 분사합니다. 그 후 손가락 지문을 이용해 부드럽게 원을 그리며 마사지합니다. 이때 너무 세게 문지르거나 손톱으로 긁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마사지가 끝나면 커피를 바로 씻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두었다가 샴푸할 때 한꺼번에 씻어냅니다. 커피는 두피에 일정 시간 머물러야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마사지 후 바로 씻어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사용 후에는 반드시 꼼꼼하게 헹궈야 합니다. 커피 찌꺼기나 색소가 남아 두피에 쌓이면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보다 더 오래 깨끗한 물로 두피를 충분히 헹궈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일주일에 2~3번 정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며, 매일 사용할 경우 오히려 두피가 건조해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소개한 방법은 천연 오일을 활용한 두피와 모발 케어입니다. 샴푸는 기본적으로 세정력을 갖추고 있어 두피와 모발의 유분까지 제거합니다. 이 과정에서 머리카락은 쉽게 건조해지고 윤기를 잃게 됩니다. 천연 오일은 이런 문제를 예방하고 모발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미강유와 코코넛 오일은 두피 자극이 적고 흡수력이 뛰어나며 천연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탈모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미강유는 쌀겨에서 추출되며 비타민 E와 오리자놀 성분이 풍부하고, 코코넛 오일은 라우르산이라는 성분이 세균 증식을 억제하고 보습 효과를 높여줍니다. 사용법은 간단하면서도 섬세함이 필요합니다. 오일을 손바닥에 소량 덜어 체온으로 따뜻하게 녹인 후 머리카락의 중간부터 끝 부분까지 가볍게 쓸어내듯 바릅니다. 이때 절대 두피에 직접 바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두피에 오일이 닿으면 모공을 막아 트러블이 생길 수 있으며 오히려 모근에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일을 바른 후 10분에서 15분 정도 방치하고 샴푸를 하게 되면 모발은 훨씬 부드럽고 윤기가 흐르는 상태가 됩니다. 또한 오일을 사용할 때는 욕심내어 많은 양을 바르는 것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적은 양을 자주 사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며 특히 긴 머리일수록 양 조절이 중요합니다. 오일이 너무 많이 묻으면 샴푸로 제거하기 어렵고 씻어내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모발에 남은 잔여물이 또 다른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커피 스프레이와 오일 케어는 모두 간단하지만 꾸준함이 필요합니다. 오늘 한번 사용한다고 해서 당장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일주일, 한 달, 석 달이라는 시간 동안 계속해서 두피와 모발을 돌보게 되면 어느 순간부터 분명히 머리카락의 질감이 달라지고 빠지는 머리카락의 양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제까지 이야기한 모든 방법은 특별한 비용이나 도구 없이도 실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돈을 들이지 않고도 머리카락을 살릴 수 있는 길이 있다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알고도 실천하지 않는 것이며 알고 나서 바로 실천에 옮기는 것이 탈모 관리의 첫걸음입니다. 머리카락은 단순한 외모의 일부를 넘어서 우리의 삶과 자존감, 그리고 건강과 직결된 요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점점 얇아지고 약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흐름이지만 우리가 그 과정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처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커피 한 잔을 나를 위해, 오일 한 방울을 머리카락을 위해 사용하는 새로운 습관을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떨까요? 다음으로 일상 속에서 두피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머리카락을 살리는 기타 비결들을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일상에서 우리가 쉽게 지나치는 행동 하나하나가 머리카락의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이해한다면 탈모 예방은 더 이상 어려운 과제가 아닐 것입니다. 머리 감기 습관 외에도 평소 생활 속에서 두피와 모발을 보호할 수 있는 간단하지만 중요한 비결들이 있습니다. 먼저 모자를 쓰는 습관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햇볕을 피하거나 머리카락이 빠지는 것을 감추기 위해 모자를 자주 씁니다. 물론 야외 활동 시 햇빛으로부터 두피를 보호하는 역할은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너무 자주 그리고 장시간 모자를 쓰는 것은 두피에 좋지 않습니다. 밀폐된 상태가 지속되면 땀이 차고 두피의 온도가 높아지며 산소 공급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는 곧 두피의 유수분 균형을 깨뜨리고 세균 번식의 온상이 되어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모자는 필요할 때만 통풍이 잘 되는 재질을 선택하여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머리를 묶는 습관입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머리를 단단히 묶는 것이 탈모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당기는 힘이 지속되면 모낭이 손상되고 앞머리나 옆머리 라인을 중심으로 머리카락이 얇아지고 빠지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 이를 견인성 탈모라고 부르며 고무줄을 너무 꽉 조이거나 항상 같은 부위에 묶는 습관이 반복되면 회복이 어려운 손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머리를 묶을 때는 느슨하게 그리고 자주 풀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잦은 염색과 펌도 문제입니다. 화학약품이 두피에 직접 닿게 되면 염증이나 알레르기를 유발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모낭을 약하게 만듭니다. 특히 이미 민감한 두피를 가진 사람이라면 더욱 큰 손상을 겪게 됩니다. 되도록 염색과 펌은 최소한으로 하고 시술 후에는 반드시 두피 진정제를 사용하거나 보습 제품을 통해 회복을 도와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시술을 받은 날은 머리를 감지 않고 다음 날부터 부드럽고 자극이 적은 샴푸로 세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두피 마사지도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마사지는 혈류를 촉진시켜 두피에 충분한 영양분이 도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하루에 한 번 저녁이나 머리 감기 전후에 손가락 지문을 이용해 부드럽게 눌러주고 원을 그리며 움직이면 충분합니다. 특별한 기구나 제품이 없어도 꾸준한 손 마사지만으로도 혈액순환과 이완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자외선 차단도 무시할 수 없는 요소입니다. 햇빛이 강한 날 두피가 직접 노출되면 피부처럼 두피도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이는 염증을 유발하고 모낭에 손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두피 보호용 모자나 양산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얼굴에는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면서도 두피 보호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시간 외출 시 두피를 위한 차단 조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중요한 점은 머리카락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태도입니다. 탈모가 시작되면 많은 이들이 당황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러나 탈모는 특별한 질병이 아니라 몸의 균형이 흐트러졌다는 하나의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지 않고 진심 어린 관심으로 관리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자세입니다. 탈모를 두려워하기보다 내 몸을 이해하는 기회로 삼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입니다. 머리카락을 위한 영양 보충도 필요합니다. 보조제를 무조건 복용하기보다는 음식으로 섭취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검은 콩, 다시마, 달걀 노른자, 들깨 같은 식품들은 모발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하루 한 끼만이라도 머리카락을 위한 식단을 구성해 보는 것도 좋은 시작입니다. 여기에 수분을 자주 보충하고 야채와 과일을 충분히 먹는다면 몸 전체의 순환이 개선되어 두피도 함께 건강해집니다. 머리카락은 단순한 외형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외부 자극으로부터 두개골을 보호하고 체온 조절에도 도움을 주는 중요한 신체 기관입니다. 이처럼 생리적 역할이 있는 만큼 소중하게 다루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단지 빠지는 걸 막기 위한 관리가 아니라 몸의 일부분으로서 존중하고 아끼는 마음이 바탕이 되어야 진정한 관리가 완성됩니다. 탈모는 더 이상 남성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중년 여성, 특히 갱년기를 지나며 호르몬 변화가 시작되면 여성형 탈모도 점점 더 흔해지고 있습니다. 머리숱이 줄어들고 가르마가 넓어지며 두피가 비치는 현상은 많은 여성들에게도 고민을 안겨줍니다. 따라서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문제라는 인식을 갖고 조기에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실전형 머리 감기 루틴을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건강한 머리카락을 유지하기 위한 실전 루틴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다만 그 안에 담긴 의미를 알고 매일 성실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머리 감기 습관만 바꿔도 탈모의 흐름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몸소 느끼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물 온도입니다. 머리를 감을 때 사용하는 물의 온도는 피부 온도와 비슷하거나 약간 낮은 정도가 가장 좋습니다. 너무 뜨거운 물은 두피의 유분을 과도하게 제거하고 모공을 확장시켜 트러블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차가운 물은 세정력이 떨어져 노폐물을 제대로 제거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미지근한 물이야말로 두피와 모발 모두를 부드럽게 보호해주는 최적의 온도입니다. 두 번째는 헹굼입니다. 샴푸를 바르기 전 물로 먼저 1분에서 2분 정도 두피와 모발을 충분히 적셔야 합니다. 이 과정은 먼지와 표면의 노폐물을 미리 씻어내는 역할을 하며 이후 사용하는 샴푸가 두피에 더 고르게 퍼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처럼 단순한 헹굼도 무심코 지나치지 말고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샴푸의 양과 사용 방식입니다.
샴푸를 머리에 바로 짜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는 두피에 강한 자극을 줄 수 있는 행동입니다. 손바닥에 샴푸를 덜어 물과 함께 충분히 비벼 거품을 만든 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거품은 마찰을 줄이고 세정 성분이 고르게 작용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중간 매개입니다. 비누칠이 아닌 부드러운 거품 마사지라는 의식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마사지 방식입니다. 손톱으로 긁지 않고 손가락의 지문으로 두피 전체를 부드럽게 원을 그리며 문질러야 합니다. 귀 뒤쪽, 목덜미, 정수리까지 골고루 움직이며 자극을 줍니다. 너무 세게 힘을 주지 않고 가볍게 누르는 느낌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이 마사지는 단순한 세정이 아니라 혈액순환과 스트레스 완화, 두피 활성화를 함께 도와주는 일종의 자가 치료 행위입니다. 다섯 번째는 머리카락 세정입니다. 두피를 충분히 마사지한 후 남은 거품을 이용해 머리카락을 아래로 쓸어내리듯 씻습니다. 머리카락은 자극에 매우 약하기 때문에 비비거나 문지르는 방식은 피하고 거품을 이용해 부드럽게 흘려보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머리카락은 피부가 아니라 단백질로 구성된 조직이기 때문에 최대한 자극을 줄여야 손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린스 사용법입니다. 린스는 반드시 두피가 아닌 모발에만 바르며 그 시작 지점은 머리카락의 중간부터입니다. 특히 끝부분은 가장 오래된 모발로 손상이 심하므로 집중적으로 도포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린스가 두피에 닿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잔여물이 남지 않도록 헹굼 또한 충분히 진행해야 합니다. 일곱 번째는 마지막 헹굼입니다. 처음에는 미지근한 물로 헹구다가 마무리는 시원한 물로 전환해 줍니다. 이 과정을 통해 두피에 확장된 모공이 자연스럽게 수축되며 외부의 오염 물질이나 먼지가 침투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두피의 열기를 식혀줌으로써 진정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는 말리기입니다. 샴푸 후 젖은 상태의 모발은 매우 연약하므로 수건으로 강하게 문지르지 말고 눌러서 물기를 제거합니다. 이후 드라이기를 이용하되 뜨겁지 않은 바람으로 일정 거리를 두고 말리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자연 건조는 오래 걸리고 실내의 습기나 먼지로 인해 오히려 위생적으로 좋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적절한 기기 사용이 더 안전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루틴은 따로따로 보면 단순해 보이지만 하나로 연결되었을 때 탈모 예방이라는 큰 그림을 완성합니다. 탈모는 갑자기 시작되는 질환이 아닙니다. 시간이 쌓이며 만들어지는 결과이기 때문에 그 흐름을 차단하기 위해선 일상의 작은 반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꾸준함입니다. 아무리 좋은 제품을 쓰고 특별한 관리를 하더라도 며칠 만에 포기하거나 불규칙하게 반복한다면 효과는 반감되기 마련입니다. 반대로 평범한 제품을 사용하더라도 오늘 말씀드린 원칙을 지켜서 매일 실천한다면 모발은 서서히 건강을 회복하게 됩니다. 특히 중장년기 이후에는 피부 재생 속도도 느려지고 호르몬의 변화도 시작되기 때문에 평소보다 더 섬세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한번 손상된 모낭은 다시 회복되기 어렵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선택이 1년, 5년 뒤의 머리카락 상태를 결정짓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마지막 분량에서는 실제 적용 사례와 더불어 탈모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실제로 머리 감기 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눈에 띄는 효과를 본 사례들이 있습니다. 평소 뜨거운 물로 머리를 감고
손톱으로 긁듯이 머리를 감아왔던 한 중년 여성은 잦은 두피 트러블과 머리카락 빠짐으로 고민하던 중 지인의 권유로 지문 마사지를 시작하고 커피 스프레이를 병행했습니다. 2달이 채 되지 않아 정수리의 휑한 부분이 덜 드러나 보이기 시작했고 머리카락에 힘이 생겼다는 것을 직접 느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사례로 늘 머리를 꽉 묶고 강하게 말리던 직장인은 두피가 예민해지고 가려움증과 비듬이 심해졌습니다. 그 후 머리카락을 자주 풀어주고 미지근한 물과 부드러운 마사지를 병행하면서 린스를 모발 중간부터 바르는 방식으로 전환한 결과 두피 트러블이 줄고 빠지는 머리카락도 현저히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탈모는 반드시 비싼 치료나 약에 의존해야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내 손으로 직접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관리만 잘 지켜도 충분히 큰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장년층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몸의 흐름을 거슬러 무리하게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몸의 리듬에 맞춰 자연스럽게 관리하는 태도입니다. 과도한 약물이나 시술보다는 내 몸을 이해하고 조화롭게 유지하는 습관이 탈모 예방에 있어 가장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방식입니다. 한 가지 더, 머리카락은 우리가 매일 보는 대상이지만 그만큼 쉽게 당연시하게 되는 부위이기도 합니다. 빠져야 소중함을 깨닫고 얇아져야 비로소 관심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탈모 관리의 핵심은 빠지기 전에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방은 늘 치료보다 쉽고 비용도 훨씬 적게 듭니다. 더구나 지금처럼 많은 정보와 방법들이 공개된 시대에는 선택의 여지도 넓습니다. 그 선택을 행동으로 옮기느냐 아니냐가 갈림길이 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방법 중에서 하나라도 지금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늦지 않았습니다. 커피 스프레이든 린스 사용법이든 머리 감는 손의 습관이든 지금 이 순간 바꿔보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면 됩니다. 아침마다 거울 앞에서 머리카락을 살피며 걱정하기보다는 저녁마다 조용히 머리를 감으며 두피에 따뜻한 관심을 보내는 시간이 더 의미 있을 수 있습니다. 머리카락을 위한 시간은 곧 나 자신을 위한 시간입니다. 탈모는 더 이상 특별한 문제가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자연스러운 과정이지만 그 흐름을 늦추고 변화시킬 수 있는 힘도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도 머리를 감으실 때 이 이야기를 떠올려 주세요. 부드럽고 따뜻한 물, 지문으로 누르는 마사지, 그리고 꼼꼼한 헹굼. 그 단순한 손놀림 하나가 여러분의 머리카락을 살릴 수 있습니다.